시장에서 터진 20년의 진실.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오후 서울 동대문 전통시장 한복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8세 시어머니와 43세 며느리가 한복 색깔을 두고 벌인 격렬한 말다툼.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20년 고부관계에서 터져나온 상처들.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한복 색깔에는 20년간 간직해온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1장. 충격적인 시작.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어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이 절규 같은 외침이 2024년 12월 15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 전통시장 금실한복 매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68세 김옥순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 박지영 43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눈물을 흘리며 한복집을 뛰쳐나가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른 손님들이 다 보잖아요. 한복집 사장 김미영 55세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옥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저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된 지 말입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진분홍색 한복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큰아들 김태민과 며느리 지영의 결혼. 20주년을 맞아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입을 한복을 맞추러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님께서 고르신 색이 정말 예뻐요. 진분홍이 어머님 피부톤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복집 사장의 말에 옥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색깔이 좋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촌스럽다고, 요즘 누가 그런 색깔 입냐고.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실제로 30분 전 지영은 진분홍 한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었습니다. 어머니, 이 색깔은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요즘은 좀 더 차분한 색이 유행이에요. 유행이 뭐가 중요해? 내가 좋다는데. 하지만 사진도 찍고 사람들도 많이 볼 텐데. 좀 더 세련된 걸로 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지영의 말이 그냥 제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20년간 쌓인 불만이 그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세련된 것. 참 좋은 말이네요. 그럼 촌스러운 시어머니는 뭘 입어야 하나? 옥순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지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제가 뭔가 제안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시잖아요. 반대? 내가 언제 반대했어? 항상이요. 아이들 교육 방침, 집안 살림, 명절 준비. 뭐 하나 제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옥순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 나가.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한복집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옥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영은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한복집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옥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제2장. 20년 전 그 시작. 한복집에 홀로 남겨진 옥수는 의자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이.
20주년인데 옥순의 머릿속에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바로 태민과 지영이 결혼한 날 말이죠. 그때 지영은 정말 예뻤습니다. 27의 나이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 그때 옥수는 정말 기뻤었거든요. 이제 우리 태민이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작은 갈등들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갈등은 명절 차례상이었어요. 지영은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했고 옥수는 전통을 지키고 싶어 했죠. 어머니, 요즘은 간단하게 하는 집이 많아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우리 집안은 3대가 이렇게 해왔어. 전통이라는 게 그런 거야. 두 번째 갈등은 아이 교육 문제였습니다. 첫째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죠. 어머니,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한글부터 천천히 가르치면 안 될까요? 요즘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던데 우리 민수도 뒤처지면 안 되지. 세 번째는 살림 방식의 차이였어요. 어머니, 제가 맞벌이를 하니까 집안일을 좀 간단하게 해도. 간단하게?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20년 동안 쌓여왔던 겁니다.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때 한복집 사장 미영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며느리분도 화가 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지영이 얼굴을 봤나요?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 같았어요. 옥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해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지영이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이었고 집안일도 나름대로 잘했어요. 옥순이 몸살을 앓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 주기도 했고 생신날에는 미역국도 끓여주곤 했죠. 하지만 어딘가 서먹서먹한 벽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옥순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한복집 구석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미영이 가서 확인해 보더니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분이 떨어뜨리고 가신 것 같네요. 옥순이 그 수첩을 받아들었을 때 표지에 적힌 글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메모. 지영의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3월 15일 음력 2월 18일. 좋아하시는 음식. 된장찌개, 나물무침, 고등어 조림. 건강 상태. 무릎 관절염, 혈압약 복용 중. 좋아하시는 색깔. 진분홍 결혼식 때 입으신 한복 색깔. 옥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데 왜 아까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생신 선물. 마사지기 무릎 아프시다고 하셔서. 2021년 생신 선물. 한방 무릎 보호대. 2022년 생신 선물. 프리미엄 건강검진 쿠폰. 2023년 생신 선물. 실버 요가 수업 등록. 2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수는 이런 선물들을 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큰 오해가 있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 순간 한복집 사장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이 매년 이맘때쯤 여기 오시는 거 아세요?
여기요? 왜요? 매년 어머님 생신 전에 오셔서 한복감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어머님께 예쁜 한복 하나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진분홍색을 보시면서 어머님이 젊었을 때 정말 좋아하셨던 색깔인데 하시더라고요. 순간 옥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영이 진분홍 한복을 반대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선물들은 왜 자신이 받지 못했던 걸까요?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3장. 숨겨진 선물들의 비밀.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계속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2020년 3월 12일. 마사지기 전달 실패 태민 오빠가 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며 반대. 2021년 3월 10일. 무릎 보호대 전달 실패 태민 오빠가 엄마 자존심 상할 것 같다며 말림. 2022년 3월 8일. 건강검진 쿠폰 전달 실패 태민 오빠가 엄마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며 취소. 옥수는 눈을 크게 뜨고 수첩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한복집 사장 미영도 옥순의 어깨 너머로 내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아들분이 중간에서 막으신 거 아닌가요? 옥순의 머리가 띵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매년 선물을 준비했지만 아들 태민이 중간에서 막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태민 오빠의 말. 우리 엄마는 예민하셔서 며느리가 뭘 해줘도 간섭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이야. 나의 생각. 하지만 어머님께서 외로워 보이실 때가 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 옥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민이 그런 말을 했다니. 우리 태민이가 그런 말을.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복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차가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수는 수첩을 꼭 쥐고 걸으면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봤어요. 태민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렇게 예민해 보였나? 사실 옥순도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간섭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너무 무관심하면 서운해할 것 같고, 그래서 어중간하게, 어색하게 지내왔던 거죠. 옥순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둘째 며느리 수진 32세의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는 어쩜 여기가? 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한복집에서 싸우셨다면서요? 지금 언니 상태가 심각해요. 수진의 말에 옥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영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있어요. 정말 이혼하겠다고. 태민 오빠도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고요. 옥수는 수첩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봐. 지영이가 떨어뜨리고 간 거야. 수진이 수첩을 받아보더니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언니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언니가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태민 오빠가 자꾸 말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말에 옥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태민이가 정말로 태민 오빠는 좋은 의도였을 거예요. 어머님과 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요. 옥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오해가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수진아, 지금 지영이 어디 있어? 집에서 짐 싸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님, 빨리 가서 말려주세요.
정말 이번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옥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오해를 이제라도 풀어야겠다고 말이죠. 제4장. 폭발 직전의 진실. 옥순이 태민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쾅! 갑자기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옥수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야 이게? 거실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지영이 캐리어에 옷을 마구 집어넣고 있었고, 태미는 그걸 막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지영아, 제발 진정하고 이야기해보자. 이야기. 20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다고. 지영의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친 것 같았어요. 그때 지영이 옥순을 봤습니다. 순간 둘 다 멈춰 섰어요. 어머니. 지영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민이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죠. 옥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떨어뜨리고 갔어. 지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수첩이었거든요. 그거. 보셨어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봤어. 2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도, 태민이가 중간에서 막았다는 것도. 태민의 얼굴도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건. 태민아, 너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내 엄마가 예민해서 며느리가 뭘 해줘도 간섭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태민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저는 좋은 의도였어요. 엄마와 지영이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걸 막으려고. 오해를 막으려고. 옥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서로 오해하고 살게 만든 게 너였어. 지영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민이 자꾸 우리 엄마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엄마는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태민이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지영이는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고. 옥순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태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두 분이 다 편하시길 바랐어요. 엄마도 며느리 눈치 안 보시고, 지영이도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그래서 우리 둘 사이를 완전히 차단한 거야? 옥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살게 만든 거야?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지영이 캐리어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똑같을 거잖아요. 지영아. 태민이 말리려 했지만 지영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영아. 진분홍 한복 말이야. 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색깔이. 내가 젊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색깔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았어? 지영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 어머니 결혼식 사진에서 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입으신 한복이 정말 예뻤거든요. 옥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왜 한복집에서는 반대했어? 지영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 태민이가 요즘 직장에서 어렵다고 하길래 제가 몰래 제 용돈으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요. 그래서 일단 다른 걸로 하자고 한 거였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몰래 사드리려고. 그 순간 옥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모든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제5장. 클라이맥스 20년 오해의 진실. 옥수는 지영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영은 울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지만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지영아. 옥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영이 고개를 들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20년 동안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관심도 없고 귀찮아한다고 생각했고. 옥순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년 나를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니. 태민이 옆에서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두 분을 위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일만 했네. 지영이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너도 힘들었겠다. 중간에서 눈치 보느라. 하지만 내 방식이 잘못됐어. 두 분이 직접 소통하셔야 했는데 내가 자꾸 중간에서 막았어. 옥순이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지영아, 이거 봐. 내가 적어놓은 거 말이야. 2023년에 실버 요가 수업 등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 그거는. 지영이 당황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등록했어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셔서. 그런데 태민이가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제가 취소하고 혼자 다녔어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요가를 배운 이유가 어머니께 가르쳐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무릎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옥순이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때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많은 걸 참으셨죠? 응. 제가 아이들 교육을 현대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전통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셨지만 제 뜻대로 해주셨잖아요. 명절 차례상도 어머니는 복잡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주셨고. 옥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가 많이 참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서로를 위해 참고 배려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태민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영이 태민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태민아, 너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도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옥순이 지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포옹이었어요. 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했어. 지영도 옥순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민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 두 사람이 너무 미안하고 또 이제라도 화해하게 되어서 다행스러웠거든요. 제6장. 감동적 진실의 발견. 포옹을 끝낸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원래 오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옥순이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 사드리지 못했던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걸 찾았어요. 옥순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당신에게 진주 목걸이 하나 사주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했거든요. 너는 어떻게 이걸? 태민이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예쁜 목걸이를 사드리고 싶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찾아다녔어요. 지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작년에 드디어 똑같은 디자인을 찾았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까봐. 그래서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옥순이 목걸이를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진주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기뻐하실까봐 걱정했어요. 혹시 부담스러워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태민이 옆에서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는지. 나도 태민한테는 말 안 했어. 혹시 또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할까봐. 세 사람이 모두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풀렸다는 안도감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옥순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을 못했구나. 어머니, 고마워. 20년 동안 우리 태민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민수랑 은지 잘 키워줘서 고마워.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께 감사해요. 제가 서툴렀는데도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셔서.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가족이야. 진짜 딸이야. 옥순이 목걸이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나한테 채워줘. 지영이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옥순의 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옥순이 거울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응, 고마워.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고등학생 민수와 중학생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집안이? 할머니? 얘들아, 이리 와봐. 옥순이 손자와 손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목걸이 예뻐요. 누가 사주셨어요? 은지가 반짝반짝한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내 엄마가 사줬어. 우와. 엄마, 할머니한테 목걸이 사드렸어요? 민수도 신기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지영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앞으로는 할머니께 더 자주 인사드리고 안부도 여쭤봐야 해. 알겠지? 네. 아이들이 대답하며 할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옥수는 손자, 손녀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태민이 지영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정말 바보였어. 태민아, 이제 됐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어요. 제7장.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그럼 내일 같이 시장 가서 재료 사고 집에서 가르쳐 줄게. 정말요? 좋아요. 민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다음 주에 가족 사진 찍는 숙제가 있어요. 할머니도 같이 찍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나올게. 은지도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같이 한복 맞추러 가요. 가족 한복 어때요? 옥순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이번엔 진분홍색으로 할까? 정말? 진분홍? 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색이니까요. 식사 후 옥순과 지영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그동안 답답했지? 조금. 아니, 많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그래, 그러자. 더 이상 태민이 통해서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직접.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네? 한복말인데. 정말로 진분홍으로 할까?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그 색깔 입으시는 걸 보고 싶어요. 분명히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옥순이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영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옥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20년 동안 가슴 한편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순은 지영과 함께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여기 오이가 싱싱하네요. 응, 저 아주머니 오이가 항상 좋아. 20년 넘게 여기서 사고 있어. 그러시구나. 저도 앞으로 여기서 사야겠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장을 보는 모습을 본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옥순이 어머니, 며느리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네. 이제 자주 같이 다닐 거예요. 옥순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지영은 옥순에게 미역국 끓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비법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맛있게 안 되던데. 미역을 불릴 때 찬물에 30분 이상 불려야 해. 그리고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지영이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옥순도 가르쳐 주는 게 즐거웠어요. 지영아, 너 요리 잘하네. 내가 몰랐구나. 어머님께 배우니까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하면서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태민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까지. 어머님, 혹시 요가 같이 해보실래요? 무릎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가. 나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실버 요가라고 시니어분들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같이 다녀볼게요. 그럴까? 좋네. 제8장. 희망적 엔딩. 한 달 후, 김옥순과 박지영은 금실한복에서 진분홍 한복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지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옥순이 입어본 진분홍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 정말? 네. 완전 공주님 같아요. 한복집 사장 미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다시 오실 줄이야. 한 달 전이 생각나네요. 그날 일은 정말 잊고 싶어요. 지영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그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옥순이 지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늘이 우리 진짜 시작인 거야.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온 가족이 진분홍 계열의 한복을 맞춰 입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은지가 뛰어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은지도 공주님 같네. 민수야, 너도 정말 잘생겼어. 온 가족이 사진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사도 이렇게 화목한 가족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어요. 사진을 찍고 난 후 옥순과 지영은 잠시 단둘이 앉았습니다. 지영아, 지난 한 달 어땠어?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과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지영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20년을 헛산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야.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린 이제 진짜 모녀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옥순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지영이 만든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엄마 두 분이 요리하니까 정말 맛있어요. 민수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같이 해야겠네. 은지도 기뻐했습니다. 태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아. 정말 고맙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진 게. 태민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옥순이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옥순은 지영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님. 고마워. 20년 동안 우리 가족 되어줘서. 어머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어머님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옥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오늘 지영이와 가족 사진을 찍었다. 20년 만에. 아니, 처음으로 정말 가족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된다. 지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한편 지영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어머님과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20년 동안 벽을 쌓고 있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어머님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시고 싶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감사하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지영과 함께 요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재미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요가 매트에서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모녀분 같아요라고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다음 주에 민수 학부모 상담이 있다며. 네, 어머님도 같이 가시겠어요? 그럴까?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겠다. 물론이죠. 민수도 할머니가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옥순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옥순과 지영은 전통시장을 나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분홍 한복을 곱게 개어든 쇼핑백을 함께 들고 있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어떤 색 한복을 해볼까요? 글쎄,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하면 어때? 그럼 어머님과 커플룩으로 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겨울 햇살 아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스쳐갑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